지난 시간까지 이제 다항식의 연산과 곱셈 정리부터 인수분해까지가 이제 한 덩어리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오늘은 복소수를 할 건데요. 복소수.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단원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다항식의 연장이기도 하고, 다항식의 연산이나 인수분해의 연장선이기도 하고, 또 별도의 학문 체계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 요 다음 단원,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는 교량, 다리 역할의 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4단원 복소수를 할 건데요. 좀 거창하게 얘기를 해볼까? 수체계라는 게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말일 텐데, 왜냐면 교과서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있었는데, 수체계라는 단원이 없어졌어요. 원래는 배웠다고, 이대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고등수학 상하에서 사라졌던 건데, 용어를 좀 되살려서 얘기를 하자면, 인간이 이 숫자라는 걸 사용한 지가 꽤 됐어요. 꽤 됐어요. 이제 손가락, 발가락 사용하다가, 이집트에서 개발한 어떤 기호를 전 세계적인 공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할 때 이제 어떤 순서로 수를 썼으며 그 수라는 존재가 그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들이 맞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역사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요만큼이었다가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어. 여담이지만 아마존의 눈물이라고 얼마 전에 한 10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 아마존에 있는 한 부족은 아직도 수가 하나, 둘, 셋이에요. 하나, 둘, 셋. 수체계가. 하나, 둘, 셋. 다음 숫자는 많다. 라는 단어가 존재해요. 하나, 둘, 셋. 다음 많다야. 걔네는 이렇게 공동 사냥을 한 다음에 막 배분을 하는데, 그걸 나눠주는 사람이 족장인데, 막 미치려고 그래요. 나는 셋 다음에 숫자가 없으니까. 이제 고르게 분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그걸 가장 현명하게 잘하는 사람이 족장이 되더라고. 그걸 보면서 이제 많은 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했죠. 행복하다, 저 사람들은. 하나, 둘, 셋보다 넘어가는, 개수를 셌는데 하나, 둘, 셋 다음에 더 있잖아? 그럼 많은 거야. 셋 다음의 숫자들이 모두 행복한 숫자들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존재하는 것을 하나씩 띄엄띄엄 세나갔던 수의 체계, 고 집합 덩어리를 우리는 자연수라고 불러요. 영어 번역한 거니까 내추럴 넘버인 걸 알겠죠. 그래서 집합 기호를 쓸 때도 요렇게 써요. 이렇게 n으로. 내추럴 넘버 n자를 따온 거지. 그래서 니네들 문제 풀 때도 가만히 보면 실수를 나타낼 땐 x라고 쓰고 자연수를 나타낼 때 n이라고 쓰잖아. 뭐 그런 상징이 좀 남아있는 거예요, 흔적이. 자연수의 수체계, 존재하는 것들을 세알리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을까? 부족들 간에 전쟁이 났겠지. 그리고 못 가진 자가 가진 자의 것을 빼앗기 시작했어요. 있던 것이 사라지는 거야. 있던 것이 사라지는 개념이 마이너스. 음의 정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하다가 결국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 있다가 사라져버려서 존재하지 않는다를 나타내는 기호도 개발했는데 그게 바로 0이죠. 자연수보다 후에 발견된 거야, 0은. 개발된 거지. 요렇게를 합쳐서 정수. 얘는 집합기호로 이제 Z로 씁니다. 독일어로 짜렌이 숫자라는 뜻인데 거기서 온 거예요. 이제 따박따박 역시나 개수의 개념이지. 이 정수까지도 개수의 개념이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도 없어졌다. 2개가 사라졌다. 3개가 사라졌다의 의미란 말이지. 거기에다가 뭘 얹어서 이제는 그러면 한 개가 있는데 그 한 개를 우리가 나눌 수는 없을까라는 거야. 한 개인데 나눌 수는 없을까?
이렇게 되면 무슨 개념이 생기는 거지? 분수의 개념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정수와 분수의 개념을 넣어서 수의 체계를 유리수까지 확장을 했어요. 나눌 수 있는 수. 여기까지는 너희가 아는 얘기야, 그지? 예, 유리수. 그리고 유리수는 말 그대로 한자 해석하면 있을 유 나눌 리 수치 숫자야.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수거든. 나눌 수 있는 수. 나누어지는 수. 한마디로 분수로 표현할 수 있으면 나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수들도 전부 다 이제 1도 이제는 뭐 1분의 1, 2도 1분의 2, 2분의 4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 유리수 체계. 예. 였다가 뭐가 발견됐죠? 이거야말로 진짜로 얼마 안 된 얘기잖아. 피타고라스 학파. 정수를 신으로, 오늘 왜 이렇게 헛소리가 많지? 그냥 재미삼아 들어도. 예. 재미삼아 들어도. 정수를 신으로 모시는 학파, 교파의 교주예요. 피타고라스가. 그래서 이제 세상 만물에 정수를 부여하고 그 정수들의 연합으로 이 우주가 돌아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교리인데 여기서 이렇게 세상 만물은 다 정수의 조합인 유리수로 표현된다라고 했는데 안 되는 애가 나온 거야. 이렇게 자기가 개발한 식 때문에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은 직각을 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고 했는데 1제곱 1제곱 했더니 여기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그 기록에 따르면 제자 300명을 동원해서 계산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분명히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제곱하여 2가 되는 수를 찾으라고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기록상으로는 소수점 이하 300자리까지 내려갔다고 했는데 못 찾은 거죠. 못 찾은 거고 결국은 순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규칙도 못 찾고 끝도 안 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근데 어찌어찌 하여 그렇게 해서 규칙도 무규칙의 그걸 이제 비순환이라고 그러지. 비순환 무한소수가 존재하는 걸 알았고 그걸 이제 인정하면서부터 무리수라는 영역의 수를 얹어서 이것이 우리가 인류가 사용하는 마지막 수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수라고 불렀지. 수. 당연히 이게 이제 끝이니까 수라고 불렀는데 천재는 늘 새로운 영역을 열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야? 가우스. 가우스라는 인간이 200년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인류가 배출한 10대 천재에 가우스는 꼭 들어가는 인물이고 나에게 타임머신과 총알 3발이 있다면 난 반드시 가서 가우스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항상 얘기하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수학의 한 절반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겠어. 가우스라는 사람이 imaginary number라는 걸 만들었어요. imaginary number, 가상의 수라는 뜻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동양권에서는 그걸 허수라고 읽었어요. 허수.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필요하니까 얘는 실제의 수, 실제의 수, real number. 그래서 실수가 됐습니다. R로 쓰고요. real number의 R자예요. 됐고 이제 진짜로 마지막 여기다가 이제 허수, 가상의 수를 얹어서 실수와 허수를 합친 이 수의 체계를 복소수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겁니다. 또 모르죠? 또 모르지. 더. 하여튼 현세에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로는 여기까지가 인간이 개발한 마지막 수의 체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퍼즐, 마지막 퍼즐 여기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중학교 때까지 이 리얼 넘버 실수까지를 다뤄왔었고 이제 허수를 얹어서 복소수의 체계로 수의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곱 아니에요. 그 얘기는 다시 합시다. 자, 그래서 복소수라는 개념은 이제 허수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허수의 정의.
이것은 뭐냐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지 말라는 정의에서 출발을 했어요. 왜냐면 이 루트의 정의는 제곱하여 그 숫자가 되는 i를 기호로 나타낸 거잖아. 제곱하여 그 숫자가 되는 애. 예를 들어 루트 2. 그러면 제곱해서 2가 되는 애. 루트 3. 제곱해서 3이 되는 애. 루트 5. 제곱해서 5가 되는 그러한 무리수들을 1.414 1.732 2.232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애들을 나타내는 기호인데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야. 루트 마이너스 3 이런 거. 그럼 제곱하여 마이너스 3이 되는 수라는 얘기인데 제곱은 기본적으로 부호도 같이 곱하는 거기 때문에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게 여기가 될 리가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이제 여기까지를 마지막 수라고 여겨왔던 거지. 근데 이게 트러블이 어디서 발생했냐면 원래 그 무리수도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해당하지 않는 수 때 발견 때문에 나온 거잖아. 근의 공식에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제로. 너희가 잘 알고 있는 근의 공식 불러봐. 뭐야? 갑자기 부르니까 당황스러워? 뭐지? 이라마. 오유 그래. 이렇게 하면 근이 나온다 라고 유도를 했는데 ABC를 어떻게 조합을 했더니만 이 안에 음수가 들어가더라는 거야. 이건 뭐지? 싶은 거지. 이건 뭐지?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내 눈에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가상의 어떤 세상, 가상의 어떤 공간에서는 존재할 수 있는 수 아니냐라는 발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우스가 제안한 것이 루트 안에 마이너스 1을 넣을 수 있다고 하자. 그래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어떤 수인데 그 수가 뭐예요? 그러면 그 수의 실체는 없고 상상 속의 수예요. 라고. 그래서 이 i를 i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매지널리 넘버의 i를 따온 거예요. i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이 녀석이 허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루트 마이너스 2라든가 루트 마이너스 3이라든가 루트 마이너스 2분의 5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다 루트 2i, 루트 3i 이렇게 루트 2분의 5i 뒤에다가 i를 곱하듯이 붙여서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알겠죠? 야, 그럼 이따위 수를 지정해버리면 그동안 내가 사용하던 리얼 넘버가 뭐가 되냐? 리얼 넘버가 이게 뭐가 되냐? 다 원래 네가 하나의 수 체계를 열려면 그 이전 것들을 당연히 품어버리는 집합을 만들어야지 너만 별도로 네만의 숫자를 만들면 그거는 각 나라의 언어하고 똑같은 거지. 예? 그냥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언어, 대한민국에 사용하는 한국어 이런 언어인 거지. 전체를 사용하는 공용어로의 역할을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가우스가 제안한 게 뭐냐면 원래 리얼 넘버 그러니까 너희가 사용하던 그 실수도 이 복소수다. 복소수인데 어떻게 돼 있는 수냐면 복소수 Z는 A 더하기 BI 꼴이 되어 있는데 이 A와 B는 모두 다 실수예요. A, B는 실수고 이 부분을 그래서 실수들만 모여있다 그래서 실수부라 부르고 요 BI를 달고 있는 요 부분을 허수부라 부르고 원래의 수의 진정한 모습은 이건데 진짜 모습은 이건데 그동안 니네가 리얼 넘버라고 불렀던 그 수는 B가 0이었던 거다. 이렇게요.
억지스럽지. 나쁜 새끼. 없어서 행복하던 우리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괴롭히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게 0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부터는 여기가 살아날 거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래놓고 이제 이거의 뭐 좌표 평면까지 A, B 이래가지고 좌표 평면까지 제안을 했어요. 여기다 점 찍으면 복소수가 찍혀. 신기하게도 n차 방정식의 나머지 근들, n차 방정식의 실근이 아닌 나머지 근들이 다 여기 나타나요. 정말 신기한데 어찌 보면 예. 은혜롭게도 예. 대략 15년 전 교과 과정이 사라졌습니다. 만세. 그래서 이게 그래서 복소수와 극형식, 가우스와 복소평면이라는 이름으로 예, 너희들 부모님 세대 중에 이과였으면 배웠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일단 여기까지. 교과 과정의 간소화. 복소수는 A 더하기 BI, 실수부, 허수부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알겠죠? 말은 거창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실수에다가 허수부 얹어서 I 하나 더 붙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약속을 해야죠. 우리가 기억은 안 나겠지만 무리수를 처음 배운 다음에 뭘 배웠냐면 무리수의 상등 이런 걸 배웠어요. 옛날에 기억을 더듬어 봐요. 기본적으로 무리수는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루트 2와 루트 3의 합은 하면 어떤 숫자가 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죠. 비수나 무한수를 무슨 수로 더할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실수라고 부르는 어떤 대상이 예를 들어 유리부와 무리부를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해보죠. A 더하기 BI가 0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유리부고요. 이게 무리부입니다. 예. 놀라겠지만 다 배운 거예요, 니네들. 예. 예전에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유리부와 무리부가 있는데 예, 이 애가 0이다라는 건 유리수와 무리수는 기본적으로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예, A가 0이고 그리고 B가 동시에 0이다를 뜻하는 것이며 비슷한 개념으로 A 더하기 B 루트 2와 C 더하기 D 루트 2가 서로 같다라고 하면 이게 상등이죠. 서로 같음, 상등. 이라고 하면 이걸 넘기면 A-C가 유리부가 되고 이걸 넘기면 B-D가 무리부가 되어서 이걸 제로가 되니까 이 말대로 하자면 이 유리부 0, 무리부 0이잖아요. 그 이야기의 결론은 A와 C가 같다고 그리고 B와 D가 같다예요. 예, 그걸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타내면 이것은 예, A와 C가 같고 그리고 B와 D가 같다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듯이 복소수의 상등이 있다는 거죠. 어떤 복소수를 A 더하기 BI 그러니까 실수부와 허수부로 분리했는데 그 결과가 0이라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A가 0이고 그리고 B가 0이라는 뜻이다 라는 거고요.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두 개의 복소수가 서로 같다라는 것이 뜻하는 바는 A와 C가 같고 그리고 B와 D가 같다. 내가 그리고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 동시만족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다. 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복소수 이야기의 대부분의 이론들은 우리가 무리수와 유리수를 배울 때, 무리수 배울 때 했던 것에서 이제 이렇게 대충 유출을 해보면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고
아까 내가 그 근의 공식에서 음수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냥 사례를 하나 볼까? 복소수라는 것의 첫 상상의 시작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은 0 이런 2차 방정식에서 진우야? 근의 공식에다 얘를 넣어봐. 어떻게 되지? 그래. 여기를 그냥 3으로 하자. 2분의 뭐 부르면 되지 뭐 4AC 부르면 되지 왜. 주야. 큰일 났다. 근의 공식 모르는 중3들 가르치고 있다 지금. 내가 여기다 2를 썼다가 왜 3으로 바꿨게? 태훈아 눈치챘어? 왜 바꿨게? 짝수 공식을 안 쓰면 내가 속상할까 봐. 근의 공식 중3 때 분명히 근의 공식을 하고 그거에 따른 짝수 공식, 1차가 짝수일 때 짝수 공식을 배우세요. 근데 이게 이제 어차피 똑같은 얘기잖아? 짝수 공식은 안 써도 된다라는 똑같은데 더 빠르게 쓰려고 새로 만든 공식이니 이걸로 써도 어차피 똑같은 답이 나온다. 딱 이 말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 게으른 중3들은. 그래서 저는 한 개만 쓰기 위해 짝수 공식을 쓰지 않기로 했어요. 라는 그 헛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는 게 너무 속상해서. 일부러 안 했어요. 근데 짝수 공식 써야 된다, 얘들아. 알겠어? 필요 없는 걸 공식으로 만들진 않아요. 나중에 정말 바보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짝수 공식이나 4분의 D를 쓰지 않으면 진짜 바보스러운 실수를 많이 해버리거나 쓸데없이 한두 줄을 더 쓰거나 하는 일이 발생해요. 반드시 있는 건 반드시 쓰자는 얘기야. 알겠죠? 어쨌든 b제곱 마이너스 4ac 12요. 그 이제 여기서 출발했다 그랬지.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라라 루트 안에는 마이너스가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에서 출발해서 복소수를 개발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개념이 등장을 하냐면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i 이렇게 돼요. 이제 앞으로 다음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니네가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해보고는 여기 음수 들어가면 해는 없다. 이렇게 쓰는 게 익숙하죠, 우리. 해는 없다. x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라고 꼭 물어봐야 돼요. x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라고 꼭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x의 범위가 복소수 범위야 라고 하면 반드시 n차 방정식은 n개의 해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2개의 해를, 3차 방정식은 3개의 해를 내놔요. 반드시. 다만 그 중에 실수가 몇 개, 허수가 몇 개 있는 거죠. 이해하겠어요? 복소 범위까지, 이걸 복소 범위까지 확장했다 그러는데 복소 범위까지 확장하면 2차 방정식은 반드시 2개의 근을 내놓습니다. 근데 하나가 허근이면 다른 하나도 반드시 허근이에요. 하나는 실근, 하나는 허근인 경우는 없어. 적어도 실계수 방정식에서. 알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에 의하면 늘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고 여기에 허근이 등장을 했다는 건 i 앞에 늘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뜻이죠. 이렇게 짝을 이루는 부호로 2개의 짝을 이루는 복소수를 켤레 복소수라 불러요. 아시겠죠? 사실은 켤레 무리수도 있었어. 무리수 할 때.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걸 이제 켤레 무리수라고 불러요. 2개의 무리수가 연산이 되는데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걸 켤레 무리수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중요하게 사용되지는 않았었죠. 이론화 시키지도 않았고. 그런데 복소수는 반드시 켤레 복소수가 존재하고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켤레복소수 이야기를 할 텐데, 착각하지 말 것은 내가 이걸 문자 기호로 나타낸다 해서 여기가 플러스여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b는 얼마든지 음수일 수 있는 녀석입니다. 따라서 켤레복소수는 가운데가 플러스이다가 아니라 지가 가지고 있는 것의 반대 부호를 말합니다. 3-2i면 켤레복소수는 3 플러스 2i. 5 플러스 3i면 켤레복소수는 5 마이너스 3i.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단순히 이제 이렇게, 실수부와 허수부를 다 드러내주는 식이면 모르는데, 얘 이름을 부르려고 복소수 Z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복소수 Z. 그것에 대응하여 우리가 이 실체를 모르면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 얘가 얘하고 서로 켤레복소수 관계예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기호가 Z에 바를 붙입니다. 이렇게 붙이면 켤레복소수란 뜻이에요. Z와 켤레복소수이다 가 됩니다. 알겠죠? 말은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 이제 따라붙는, 너희가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고 나면, 따라붙는 부차적인 성질들이 계속 붙어요. 예를 들어서, 본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를 곱하면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이 된다거나, 이걸 해보면 알아요. a 더하기 bi와 a-bi를 이렇게 둘이 곱하면, 일반적인 분배 법칙을 그대로 따르게 되는데 합차 공식하고 똑같기 때문에 a 제곱에 더하기 bi의 제곱, 요 마이너스 bi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합차 공식으로. 그런데 이게 bi 두 개가 곱해져 있는 상태에서 제곱이기 때문에 b 제곱과 그리고 i의 제곱이 되는데 i의 제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죠. 약속이 그런 거예요. i의 약속이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수야.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이 얘를 플러스로 만들면서 요렇게 돼요. 요렇게. 그래서 본 복소수와 원래 복소수와 그 켤레 복소수의 곱은 허수부 제곱 더하기 실수부 제곱의 실수가 된다. 이 결과가. 실수가 되고 g 더하기 g 바도 마찬가지. 2a로 둘 다 실수가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역으로 이 두 녀석이 켤레복소수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켤레복소수의 연산 법칙, 켤레복소수의 연산 법칙 해서 이제 이런저런 효과들을 증명하고 나서 이제 마치 공식처럼 사용하게 시키는 거죠. 어떤 게 있냐면 알파라는 복소수의 바에 한 번 더 바를 붙이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로 바뀌었죠. 똑같아요. 이것도 바의 바는 알파가 된다 라더거나, 그 다음에 두 개의 복소수를 더하거나 또는 빼서, 이게 복소수예요, 복소수. 이게 상상을 할 때 알파는 a 더하기 bi, 베타는 c 더하기 di 이런 걸 상상하셔야 돼요. 어떤 복소수 얘기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실수부, 허수부 갖고 있는 애인데 더하거나 빼면 실수부끼리 더하고 실수부끼리 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계산의 결과에다가 바를 이렇게 갖다 붙이면 켤레복소수는 각각의 켤레복소수를 따로따로 연산한 것과 같다. 이런 법칙이라든가. 알파, 베타라는 두 복소수의 곱을 해도 결과적으로 복소수가 나와요.
복소수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바를 붙이면 알파의 바 곱하기 베타의 바 각각의 켤레 복소수를 따로 곱한 것과 같다. 예. 마지막으로 그럼 뭐겠어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했으니 나머지 나오는 게 뭐겠어? 나누기겠죠. 예. 두 복소수를 나누었을 때 그것의 켤레 복소수는 예, 각각의 켤레 복소수 두 녀석을 나눈 것과 같다. 이렇게 연산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예, 지금은 그냥 뭐 이렇게 있으면 연산 가운데를 이렇게 똑 띠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일 텐데 내용은 전혀 달라요. 내용은 여러분이 다 증명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일단 기억을 할 때는 그거 괜찮습니다. 기억을 하려고 할 때는 어차피 사용돼야 되는 애는 니네가 스마트폰의 버튼의 작동 원리를 그 뭐 앞전 방식이니 전자기 방식이니 아는 거 아니잖아. 그냥 건드리면 되는 거잖아. 그것처럼 이 바의 용법을 사용할 때 연산 가운데가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대충 맞아요. 이쯤 하면 이제 복소수의 연산 자체가 좀 궁금해질 수 있는데 A 더하기 뭐 더하고 말 것도 없죠. 뭐 A 더하기 BI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C 더하기 DI 복소수의 연산의 합과 차의 결과를 보시면 뻔해요. 실수부끼리 계산하는 거야. A 플러스 마이너스 C 더하기 B 플러스 마이너스 D I 이렇게요. 다를 게 있나? 상등하고 똑같지.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곱하면 어떨까요? A 더하기 BI, C 더하기 DI. 일반적인 분배 법칙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만 주의하면 되냐면 봐봐. 일반적으로 쭉 나열을 하면 AC 더하기 ADI 더하기 BCI 더하기 BDI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요 i제곱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실수는 실수끼리 모아서 실수부, 허수는 허수끼리 모아서 허수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전개했다가 다시 모으는 게 아니라 미리 좀 연산을 하려면 AC하고 뒤를 먼저 곱하는 거지. BDI 제곱, 즉 마이너스 BD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BC 더하기 AD 묶어서 I 이렇게 해주면 실수부와 허수부로 분리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이쯤에서 이제 등장하는 덧셈, 뺄셈, 곱셈 했으면 그 다음 나눗셈을 해야 되는데 이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또 차용해 와야 하는 하나의 연산 방식이 있습니다. 유리화 기억나요? 유리화. 루트 2분의 루트 3이 있으면 분모에 무리수가 있는 게 싫다 이거지. 여기서 유리화 시킨다의 그 화의 대상은 바로 분모에 있는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모에 얼마씩 곱하면 루트 2씩을 이렇게 곱해서 얘를 2분의 루트 6으로 만드는 걸 유리화라고 불렀죠. 또는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뭐 2, 예를 들어 이런 애가 있다. 그럼 분모에 있는 이런 무리수의 연산이 기분이 나쁘다. 라고 하면 분모 분자에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켤레 무리수였죠. 켤레 무리수. 얘의 켤레를 곱해서 합차 공식으로 만드는 거죠. 루트 5 플러스 루트 3, 루트 5 플러스 루트 3을 곱하면 5 빼기 3이 돼서 2분의 2 괄호 열고 루트 5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계산하는 것 기억나요? 똑같은 발상으로 실수화가 있어요. 실수화.
하여간 유리수, 유리수, 실수, 복소수를 떠나서 5만 가지 인간의 수 체계에서 분모에 이상한 거 오는 거 싫어요, 우리. 그러니까 분모에 온 i를 예를 들어 2i분의 3이 있다. 이런 건 그냥 답으로도 인정을 잘 안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건. 그러니까 이럴 때는 분모 분자에 이 어떻게 하면 여기를 실수로 만들 수 있을까? 분모를 실수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i가 하나뿐이면 i를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i를 곱해주면 여기가 i 돼서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리고 3이 되고 옆에 i 이렇게 옆으로 붙는 건 괜찮다 이거야. 분모에 있는 게 싫다 라는 거지. 그래서 말인데 여기가 3 플러스 2i 분의 계산 편하게 그냥 4라고 그럴게요. 4라고 하면 이게 싫은 거야 이게. 이게 싫으니 여기다가는 무슨 짓을 해야 되냐? 바로 여기 켤레수를 곱한다고 그랬어요. 켤레수. 여기도 켤레 복소수를 곱하는 겁니다. 3 마이너스 2i 3 마이너스 2i를 이렇게 곱하면 좀 전에 나왔던 바로 이 녀석 두 켤레 복소수를 곱하면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꼴이 된다. 우리가 합차 공식에 익숙해서 이런 거 처음에 실수 많이 해요. 9 한 다음에 빼기 4 하고 싶은데 빼기 4가 아니라 더하기 4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시겠죠? 분의 4 곱하기 3 마이너스 2i. 그래서 13분의 4를 묶은 4 마이너스 2i, 3 마이너스 2i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실수화된 수입니다. 그러니 복소수의 나누기라는 건 연산법에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실수화 시키는 거지. 아시겠어요? 자,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일단은 i의 순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냥 당연하게 몇 번 해보면 알게 되는 게 있어. i의 1승은 i이다. 여기서 순환한다는 거는 거듭 제곱을 계속 시켜보면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i의 1승부터 i의 제곱,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여섯제곱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건데 i의 제곱이 우리의 상호간의 약속에 의해 마이너스 1이 된 거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상상의 수를 i라고 하자고 한 거니까. 이건 거의 복소수의 정의죠. 근데 i의 그럼 세제곱을 하면 어떻게 될까? 세제곱. 세제곱을 하면 그냥 i 제곱에 i 곱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i 제곱에 i를 곱했다. 근데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i가 될 것이고요. i의 4제곱은 어떨까? 그럼 이거 제곱 두 개씩 끊어보세요. 4제곱이면 제곱 둘이 잘라서 i 제곱이 마이너스 1, 또 i 제곱이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1이 됐죠. 이게 순환이라는 거예요. 순환을 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이후로 i의 5제곱을 하면 i의 4승을 한 다음 i를 곱한 거니까 i의 4승 1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냥 i랑 똑같은 거죠. 예, 그 다음부터는 다시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돌고 i 마이너스 i 이렇게 돌아요.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i가 들어간 복소수의 거듭 제곱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될 텐데 예, 거듭 제곱 문제를 정말 많이 풀게 되죠. 예, 많이 풀게 될 텐데 그때 아주 길게 잡아도 예, 다 4의 배수들이다라는 거야. 그 순환의 단위가 4의 배수들이다. 이거의 시리즈로 굉장히 유명한 아이가 있어요. 이 시리즈로 아주 유명한 녀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의 순환이에요.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 도대체 뭐가 특별한 거냐, 제가. 뭐가 특별하냐면, 1 플러스 i의 제곱을 한번 해볼까요? 제곱을 해보시면, 이렇게 돼요.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a 더하기 b의 제곱 공식을 그대로 따르는 거니까 1의 제곱 1, 2배의 얘의 곱 그럼 2i예요. 2i. 그리고 뒤에 더하기 b의 제곱이거든. b에 해당하는 애가 i야. 그럼 이 말을 제곱하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서 요렇게 지워집니다. 이렇게 실수부 없이 허수부만 딸랑 나와 있는 숫자를 순허수라고 불러요. 순허수. 얘가 순허수가 되는 순간 이것도 똑같아요. 1-i의 제곱을 하면 1 2i 마이너스 1이 되는데 1과 마이너스 1이 서로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2i 이 자체로 순허수가 됩니다. 순허수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제곱의 순환성이 생기는 거예요. 거듭 제곱의 순환성. 4주기로. 그래서 여기서 제곱하니까 1 플러스 i의 4제곱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요. 왜냐면 2i의 제곱은 4 곱하기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예. 그래서 1 플러스 i에 그러면 6제곱, 거기다가 2제곱을 더 더하면 마이너스 8i가 되는 거고 1 플러스 i의 8제곱은 인마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16이 되는 거고 1 플러스 i의 10 거듭제곱은 여기다가 다시 2i를 붙이는 거니까 32i가 되는 거고 요런 순환이 생기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실수부와 허수부를 모두 가지고 있는 복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듭제곱 중 일부에 실수도 나올 수 있고 음의 실수도 나올 수 있고 양의 실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i가 등장하기도 하고 음의 i가 등장하기도 해요. 이런 류의 순환성을 갖게 된다 라는 거야. 여기도 똑같습니다. 예. 이 녀석도 똑같아서 1-i의 4제곱을 하게 되면 인마 제곱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의미 없어요. 이거. 이 마이너스는 제곱을 하면 그대로 4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쟤하고 완전히 같은 순환성을 갖는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네. 1-i의 6제곱은 여기다 이걸 곱하니까 8i가 되겠죠. 여기서의 부호만 차이가 날 거고 이거 제곱하니까 1-i의 8승은 다시 16이 됐다가 이렇게. 네. 저 i의 4개짜리 순환성을 가지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많이 내게 되는데 그때 가장 핵심으로 쓰는 아이디어가 바로 이 두 녀석이에요. 1 플러스 i와 1-i.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 알겠지? 중요한 거라는 걸 알면 이걸 가지고 오만 장난질을 다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i분의 1 플러스 i라든지 1 플러스 i분의 1-i라든지 이런 거. 이건 어떻게 되냐? 이 자체를 제곱을 하면 그냥 제곱을 하는 게 아니라 유리화가 아니라 실수화를 시켜서 제곱을 하는 거예요. 실수화를 시켜서. 아니다. 제곱하지 말고 n거듭 제곱까지 말고 그냥 실수화를 시켜봅시다.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뭘 곱할 거예요? 1 플러스 i를 이렇게 곱하지 않을까요? 그럼 분모가 얼마가 돼? 분모. 현아, 분모가 얼마가 될 것 같아? 1-i, 1 플러스 i 곱하면 2가 돼요. 그럼 분자는 얼마가 됐어요? 1 플러스 i의 제곱이 됐죠. 방금 전에 1 플러스 i 제곱 뭐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그냥 외워놔야 돼요, 사실은. 2i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2i가 되는데 2씩 지워지니까 결론은 i예요.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켈레복소수를 곱하면 아래 2분의 1-i의 제곱이 되고 그것은 2분의 마이너스 2i가 되고 결론은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i예요. 모양을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알고 보면 그게 i였던 거야. 예, 순허수 i를 저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마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문제 풀이를 위한 어떤 부차적인 내용들인데, 그 중에 여러분이 두고두고 암기해둬야 될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잘 들어봐요. 일단 내 질문의 대답. 진우야,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간단히 하면? 루트 AB. 좋았어요. 예람아, 루트 A분의 루트 B를 간단히 하면? 루트 A분의 B. 네. 이게 자기가 믿었던 세상을 부수는 게 제일 힘들거든. 제일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중학교 때 이게 너무 잘 돼 있어. 너무 완벽할 정도로 돼 있어. 이 루트를 합치는 행위가. 자연스럽고. 근데 이거 보세요. 저 말대로라면 이게 루트를 합친 A와 B의 곱이니까 루트를 합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의 곱 6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얘가 루트를 이렇게 합친 마이너스 2와 A와 B를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어야 맞는 거잖아. 이렇게. 응? 근데 사실은 어떠하냐? 예. 사실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요. 왜냐하면 요거 봐봐요. 방금 전에 우리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죠. 불과 40분 전이에요. 이걸 허락한 게. 너희들의 세상에서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게 불과 40분 전이야. 그러니까 요 녀석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본래의 루트 3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루트 3i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곱하기 루트 2i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거지. 루트 3 곱하기 루트 2. 태훈아, 루트 3 곱하기 루트 2가 얼마야? 루트 6이에요. 그죠? 그리고 i 곱하기 i가 따로 있네, 별도로. 계산이. 얼마네? 마이너스 1이에요. 결과가 마이너스 루트 6이에요. 다르네, 저 위의 결과랑. 이것도요. 루트 2i예요, 얘가. 이렇게. 그리고 이 i는 이 실수 전체에 곱해져 있는 i가 아니고 분모에서 말하자면 루트 2분의 5 곱하기 i분의 1이죠, 이거. i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실수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실수화하면서 앞으로 마이너스 1이 튀어나가서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요, 이렇게. 루트 2분의 5i가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 이 녀석이 요 안으로 녹아 들어가면 그제서야 마이너스 2분의 5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 여기 붙어 있는 마이너스는 분자해줘도 되고 분모해줘도 되니까 분모해줬다고 생각하면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B가 이렇게 루트로 합쳐진 A분의 B가 되는 게 그냥 합쳐지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가 튀어나가서 합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럼 이 경우도 저 경우도 이거랑 다르네. 왠지 알아요? 왠지 알아요? 이 녀석이
너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 전제조차 생각지 않았던 집단 안에 있는 공식이라서 그래. 그렇잖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살면서 내가 대한민국에 살아서 한국어를 쓰는 거야 라고 안 하잖아.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주변 사람들이 다 한국어를 썼고, 난 여기서 한국어를 배웠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의 진행이 없으니까 불편함과 어떤 전제를 전혀 못 느껴. 이러다가 해외여행 가면 이제 막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너무도 당연하게 루트화하는 양수여야 했기 때문에 그 세상 안에서 정의된 공식이에요. 그 세상을 벗어나니까 안 맞는 애들이 생기는 거죠. 어쩌지? 그러면 달라졌는데? 이렇게 되면 할 수 없어. 내가 이미 루트 안쪽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게 됐다가 열려버렸기 때문에 이럴 때는 모든 가정을 다 동원하여 공식을 만들어내서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4개를 그었게? 뭐 있어? 조합 만들어 빨리. A 양수, B 양수. A 음수, B 양수. A 양수, B 음수. A 음수, B 음수. 예. 이렇게 해서 네 덩어리예요. A와 B의 양음에 따라. 양양, 양음, 음양, 양양. 아닌데. 음양, 우와. 그럼 지금부터 루트 A, 루트 B, 루트 A분의 루트 B 이래가지고 루트 A, 루트 B, 루트 A분의 루트 B. 야, 이거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냐? 다 해야 된다고? 8개를 4개 집단, 4개 분류, 8개의 공식을 다 따로 외워야 된다고? 못할 짓이죠, 이거는. 예. 비슷비슷한 건 못 외워요, 절대로. 예. 비슷비슷한 건 외울 수가 없어. 외워도 금방 날아가, 이런 거는. 자. 그래서 말인데.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내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거 기준. 이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루트가 합쳐지는 두 녀석이 사실은 이 중 6개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안 외워도 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게 당연한 거니까. 오케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유지되는 것이 6개. 그럼 총 8개였는데 이 중에 삑사리가 딱 2번 난다는 얘기죠. 그 2개만 외우는 걸로 하면 간단해지죠. 2개만 외우는 걸로. 그리고 문제도 실제로 그 2개만 나와요. 네. 문제로 출제되는 것도 늘 그 2개만 나와요. 그 2개가 아니면 중학교 때 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풀면 되니까 문제가 나올 리가 없잖아. 네. 여기서 나는 삑사리 2개 잘 기억해 봅시다. 어디랑 어디냐면요.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지금 내가 쓴 2개. 그리고 좀 전에 여기다가 니네들한테 예시를 보여줬던 2개. 그게 다예요. 예.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외울지 지금 빨리 본인 나름대로 만들어.
이걸 어떻게 기억하지? 라고 빨리 고민하세요. 스스로 뭔가 법칙을 만들어. 아니면 기억할 근거? 거리를 만들어. 양음 등장하는 걸로 하면 얘랑 되게 헷갈려요. 근데 얘는 이렇게 돼요, 실제로. 무슨 말이냐면, 루트 마이너스 2분의 5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거든? 이건 뭐야?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루트 2분의 루트 마이너스 5는 루트 2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 신비롭게도. 비슷한데 되게 헷갈릴 수 있지? 이제 뭐만 기억하면 돼? 분모가 음수. 분모가 음수. 알겠어요? 이건 분자가 음수. 분모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튀어나온다. 분모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튀어나온다. 이거는 기억하기 어렵지 않아. 왜냐면 둘 다 음수일 때만 하니까. 둘 다 음수일 때만. 아시겠죠? 진짜 중요한 거 배운 건데? 예. 요거 고3 때까지 따라다녀요. 고3 때는 이런 친절한 설명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나보고 이걸 해석하라 그래. 왜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돼요. 예. 그러면 아무런 설명도 없는데 이거 루트 아니 둘 다 음수란 소리구나 라고 너희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출제자가 너희랑 그런 식으로 기호로 대화를 하는 거니까. 아시겠나요? 두 개 꼭 기억해 두세요. 좋아요.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은데 일단 머리를 폭파시키면 안 되니까 중3에서 고1 건너가는 지금 친구들로는 요 정도 내용 설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